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신문 한 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옷 좀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으시죠?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홈쇼핑만 틀어봐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매진 임박이다 하면서 우리 지갑을 열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회사는 정반대입니다. 사지 말라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이 회사 옷을 사 입습니다. 심지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죠. 도대체 이 배짱 두둑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 회사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남긴 전설적인 기업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달렸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자산을 일구셨죠. 그런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허전함은 없으셨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한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통장에 숫자만 남은 것은 아닐까?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 역시 평생을 이 질문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업가라고 부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자서전 제목부터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입니다. 기업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철학자나 도인에 가까운 이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본 쉬나드는 원래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미국 요세미티 암벽을 타던 가난한 등반가였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고양이 사료 통조림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니 얼마나 팍팍한 삶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는 등반 장비가 너무 비싸고 품질이 조악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접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에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해서 피톤이라는 쇠못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튼튼했습니다. 소문이 나자 전국의 등반가들이 쉬나드의 피톤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는 미국 최대의 등반 장비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자, 이쯤 되면 보통의 성공 스토리라면 이제 공장을 늘리고 상장을 하고 떼돈을 버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쉬나드는 어느 날 자신이 만든 피톤이 바위를 흉물스럽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등반가들이 바위 틈에 쇠못을 받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천 년을 버텨온 바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효자 상품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연을 망치고 있다니 쉬나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쉬나드는 주저없이 결단합니다. 피톤 생산을 전면 중단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신 바위 틈에 끼워 넣는 알루미늄 초크라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합니다. 바위를 훼손하지 않는 장비였죠. 그는 카탈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피톤이 바위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그 무모한 용기 말입니다. 이후 의류 사업으로 진출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도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면 티셔츠에 사용된 목화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목화 재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농약과 살충제가 사용되고 그 독성이 옷에 남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쉬나드는 또다시 결단합니다. 앞으로 모든 면제품은 100% 유기농 목화만 사용한다. 이게 말은 쉽지,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유기농 목화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가격은 일반 목화보다 두세 배나 비쌌습니다. 가공 기술도 부족해서 옷을 만들면 줄어들고 비틀어지기 일쑤였죠. 원가는 치솟았고 공급망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회계 담당자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다 망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쉬나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망치는 옷을 파느니 차라리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였죠. 결국 파타고니아는 모든 공정을 뒤엎고 유기농 목화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객들은 그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에 좋고 지구에 덜 해로운 옷을 입겠다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소비가 폭발하는 날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세일이다 특가다 하며 난리를 치는 그날 파타고니아는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잿빛 배경에 파타고니아의 인기 재킷 사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돈 바이 디스 재킷 광고 문구 아래에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재킷 하나를 만드는데 물이 135리터가 필요하고 탄소가 2파운드나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옷은 당신이 실증나면 결국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케팅 교과서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업이 자기 물건의 환경적인 비용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다니요. 이건 고해성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의 파타고니아 매출은 40%나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파타고니아의 솔직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아, 이 회사는 진짜구나. 단순히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장사꾼이 아니라 진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신뢰가 생긴 겁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에게 신뢰라는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실력 좋은 사람은 많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파타고니아는 고객들에게 그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하지만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재작년인 2022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83세 노인이 된 이본 쉬나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그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회사의 지분 100%를 기부해 버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보통 재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편법을 쓰거나 상속세 줄이려고 온갖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나드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통째로 환경단체와 비영리 재단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지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후 자금 1억, 2억을 모으느라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4조 원을 미련 없이 내놓는 저 마음은 도대체 어떤 그릇일까 싶었거든요. 쉬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고 돈은 그 과정에서 따라온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다. 이번 쉬나드의 이 결정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완벽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라는 자본주의의 대원칙을 깨부수고 기업의 목표는 지구를 구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쓸 만큼의 돈은 이미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막대한 부를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고백했죠. 회사를 기부하고 난 뒤 그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파타고니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마케팅을 잘하는 옷가게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한 고집 센 노인의 무용담으로 들리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은퇴 세대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그것들을 얻기 위해 내 시간과 건강, 그리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희생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결승선 앞에 서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덧없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좇지 않고 가치를 좇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과 명예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와서 이본 쉬나드처럼 전 재산을 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내 마음이 끌리는 일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인생의 주주를 남이 아닌 나 자신으로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로 바꿔보는 겁니다. 파타고니아 옷은 튼튼해서 대를 물려 입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입던 재킷을 손자가 물려받아 입습니다. 그 옷에는 할아버지의 추억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정신적인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옷장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옷들처럼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입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들은 없나요? 이제 그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나에게 편안하고 어울리는 파타고니아 같은 삶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